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우리가 연고대 편입 1단계 강의를 시작할 건데 1단계는 뭐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기본부터 닦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13년째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격차가 많이 커요. 좀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기본이 부족한 사람. 근데 이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계를 좀 세밀화했어요. 그래서 좀 나는 물리 뭐 전공자라서 물리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심화 이는 3단계부터 들으셔도 되고 나는 뭐 이공계지만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1단계 기본부터 닦는 걸로. 그럼 두 분은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신 거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왜 수학이랑 물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기본을 완벽하게 닦고 나중에 심화 가서 샬라샬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책은 두 권인데요. 하나는 이제 주교재, 이론교재, 떠먹여주는 물리. 제가 원래 되게 정말 기본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그거를 좀 더 와닿게끔 그 표를 바꿨어요. 떠먹여준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특히 이제 물리 못하는데 잘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강좌가 진행될 거고 그래서 마술사처럼 그렇게 실력을 올려주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렇게 이론하고 요거는 이제 워크북인데요. 숙제용이에요. 알다시피 이제 물리하고 수학은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실력이 느는 거고 그게 점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진도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푸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되게 좀 신경 많이 써서 만드는 게 뭐냐면은 1200문제이긴 한데 이게 난이도별로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그래도 중간 수준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중난이도 2번 난이도 푸시면 되고 나는 기본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면 기본부터 풀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하난이도 1번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판단하에 수준에 맞춰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3단계로 돼 있고 어쨌든 우리가 1단계이기 때문에 수업 때 다루는 거는 요게 1단계의 그 문제들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가 이게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 제한 시간 내에 다 푸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김영하고 얘기할 때는 월수를 이제 좀 빡세게 나가는 걸로 했었다가 너무 부담을 주면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달라. 라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이 깝깝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두 개를 다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부터 뭘 하냐면은 아프리카 TV로 그 아침 7시부터 월화수목금 평일 좀 적어 보실래요? 아프리카 TV에서 평일 월화수목금 아침 7시부터 30분간 이 1200제 문제 푸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월화수목금 7시 반까지 30분씩. 그래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 정도 매일매일 좀 풀어나갈까 하고 있어요. 생방송으로 지금 네,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얼리버드 개념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듯이. 네. 제목에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녹화한 거가 아프리카 TV에 올려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유튜브에도 똑같이 올려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는 직관 물리 검색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직관 물리 또는 한창민 검색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는 그냥 한창민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제 TV 채널이 나오니까 거기서 1200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지금 상중하를 지금 다 찍을지 아니면 이제 상만 찍을지는 아직 이제 결정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 촬영한 거는 이제 상을 촬영을 하긴 했어요. 그다음에 하는 이제 조금 학원 측하고 상의를 더 해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당장 7시부터요. 아침에 눈 뜨신 다음에 아프리카 TV로 접속을 하시면 이제 제 방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계속 문제를 좀 풀어 나가는. 그래서 아까 그 보셨던 그 화면 있죠. 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집에서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년 정도 공부를 해 나가면 내년에 네, 독수리 맨이나 호랑이 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처음 이론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물리다라고 했을 때는 영역이 몇 가지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맨 처음 했던 행동이 뭐였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맨 처음 행동이 했던 울었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파동 현상이다라고 그래요. 파동 현상. 이 파동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가 네 가지의 파동이 있어요. 줄,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빛 이렇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줄, 물, 소리, 빛. 시작. 요 네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게 파동이에요. 그다음에 울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배고프니까. 엄마 젖을 먹었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젖이 들어와요. 막 힘을 막 빡빡 줘야 돼요. 힘 빡빡 줘야 돼요. 아직 애기 안 키워봤죠? 그죠? 나중에 애기 한번 키워보세요. 애기들이 막 젖 먹을 때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이 방이 지금 덥나? 보일러 너무 세게 뗐나? 그게 아니라 걔가 밥을 먹을 때는 엄청 이제 그게 어마한 그 열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궁금한 거는 뭐냐면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이제 인간 최초의 고민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 현상에 대해서 배우면은 그거를 역학이다라고 합니다. 힘을 가하면은 보통 술에 힘을 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속 운동이 일어나요. 자, 대한민국 단어의 99%는 뭘로 돼 있죠? 한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뜻만 알아도 물리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가속, 속은 속력, 그죠? 속력 또는 빠르기. 네. 그 다음에 가는요. 더하다, 가중되다, 고통이 가중되다 할 때 더하죠. 근데 이제 더하는 것도 플러스로 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더할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고 얘는 x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더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빨라진다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더하는 것까지. 그럼 어떤 거? 느려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다. 그래서 더하기긴 더하기인데 어떤 더하기냐?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둘 다 포함하는 거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를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속했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감속했다라고 그래요. 뉴스에서. 물리에서는 둘 다 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거는 플러스 가속, 마이너스 가속 그렇게. 그래서 가속 운동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힘이 없는 상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아. 그럼 나는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등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밀지 않았어. 그럼 나는 그 속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역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온도예요. 그죠?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인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여자친구도 중요하고 남자친구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온도예요. 그 온도가 개입되면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그 찌그러진 탁구공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피가 부풀어 올라요. 이걸 팽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우리가 궁금해요. 그게 이름하여 열 역학이다. 근데 이 단어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세 글자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 뭔 거 같아요? 눈치 조금만 있으면 된대. 세 글자 중에서 특이한 거. 역이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열을 주면 당연히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팽창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어요. 풍선의 내부에 누가 있어요? 기체. 풍선 내부에 기체.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요. 무수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수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열을 가하면은 풍선이 점점점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팽창할까? 그 이유는 기체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기체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즉 뭐예요? 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현상인데 이거를 역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뭐라고요? 열 현상인데 역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열학이 아니라 열역학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열적 현상에다가 역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밤이 되면은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뭐지요? 네, 빛이에요. 근데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전류를 흘려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기 현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전기 현상. 근데 이 전류는 건전지로 만든 전류예요? 아니면 수력발전소에서 만든 전류예요? 수력발전소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수력발전소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면 터빈이 돌아가는데 그 터빈 내부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자석과 관련된 건 뭐라 그래요? 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는 뭐다? 전기와 자기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관심사는 누가 된다? 전자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 파트가 물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발통이 되는 거고 그 어느 것도 사람과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그죠? 태어나서 맨 처음에 빛을 받고 엄마 젖을 먹었고 살다 보니 날씨도 더워지고 깜깜해지니 불을 밝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사의 흐름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이 부분은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뉴턴까지 해서 지금처럼 발전이 된 거죠. 근데 뉴턴에 의해서 물리가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물리가 완전히 100%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는 시기가 또 도래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1900년이에요. 1900년. 그래서 1900년 이후에 현대에 와서 물리가 굉장히 많이 또 눈부시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게 이름하여 현대 물리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그 슈퍼 히어로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네.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고대 편입에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지? 대학 물리학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되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힘겨워할 테고 어쨌든 알짜배기 나올 부분만 셀렉션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있어요. 양자역학 또는 양자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분필을 던지면 분필은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분필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봐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분필이 그렇게 날아가요? 그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더더군다나 원자 세계에서 전자는 가만히 있어요? 핵을 돌아요? 핵 주위를 돌아요. 근데 양자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얘가 이렇게 파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그래서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할 때 그거를 우리가 물질파라고 특별히 불러줍니다. 그래서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다루는 게 양자론이에요. 여기까지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편입시험 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1단계 쿼리 때는 어떻게 걸 배우느냐? 이걸 다 배울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거, 역학, 그리고 전자기학 위주로 배웁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역학 전자기가 거의 90%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열역학이랑 파동에서 이제 조금씩 그래서 보통은 2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 10년 전 기출 문제를 봐도 그렇고 처음 이제 만들어진 이 5년 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 물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땡큐 베리 머치 하게도. 근데 역시나 라이벌인 호랑이 학교에서
이거를 내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가 늘어났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쿼리 때는 이거랑 역학이랑 전자기 위주로 기본을 닦아보자. 그래서 두 개만 닦으면 나머지는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의 존재를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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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어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한 명 아니면 여러 명? 그냥 본인의 솔직한 생각, 신앙하고 상관없이 몇 명? 한 명? 좀 명이 아닐 거라고. 아, 어? 명이 아닐 거라고. 명? 아, 뭐 더 추상적인? 오케이. 보통 물리학자들은요, 신은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자체가 그런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세상을 만든 사람이 한 명이라면 비슷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막 뒤죽박죽일까요? 비슷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역학 세계와 전자기 세계는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있어요. 이거를 대칭성이라 그래. 대칭성. 이 대칭성을 알고 있으면 역학을 배우고 나서 전자기를 배울 때는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편하게. 마찬가지 연력학이나 파동도 되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역학하고 전자기 두 개가 그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역학이에요. 역학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낮에는 필요가 없죠. 그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낮에도 필요해요. 계속 이제 SNS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낮에는 필요 없어요. 낮에 필요한 건 이거죠. 마차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논도 갈아야 되니까. 역학이 중요하고 이 역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뉴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뉴턴 역학이에요. 이름이 뉴턴 역학 또는 고전 역학. 그래서 뉴턴 역학을 배우고 나면은 전자기도 되게 편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파트를 공부할 때 정말 나를 곤두세워서 들어야 되겠어요? 역학이에요. 언제 배울까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오늘 역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잘 보람차게 들으셔야지 나중에 전자기 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연력학하고 파동도 되게 편해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역학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열역학에 들어가죠? 또 어디에 들어갔냐? 파동에도 들어가요. 동이 뭐예요? 동. 움직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역학을 알아야 열역학이랑 파동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현대 물리는 그냥 비슷하게 거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열차게 역학을 시작해 봅시다. 자, 1-1 역학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가서 벤처기업을 하고 싶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영어부터 배우죠.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말. 물리에서 쓰이는 말은 뭘까요? 수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적어보세요. 수학은 물리의 언어다. 적어보세요. 수학은 물리의 언어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을 조금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편입 강의는 제가 너무 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시니까 다른 시험에 보다는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시험에서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수학 이게 미분이고 이게 적분이에요 막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만 알면 되느냐? 기본적인 단어. 그죠? 내가 벤처기업을 세우려면은 뭐 단어는 알아야겠죠?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그냥 막 배우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상황을 제가 일부러 몇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되게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정말 고민해가지고 만든 건데 첫 번째는 학교가 끝난 후에 토끼랑 거북이랑 동물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쇼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거를 역학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서 가고요.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간대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먼저는요. 물리적으로 뭘 뜻하느냐? 시간. 큼, 작음. 큼, 작음. 작음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 작은, 적은 시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토끼랑 거북이랑 물리적으로 뭐가 같은지 그 다음에 뭐가 다른지를 말해봐라. 자, 그냥 용어입니다. 용어. 일단은
학교 마치고 나서 동물원까지 뛰어갔죠? 왜? 야. 아, 화면 보기. 별일 있어요. 보고 안 해도 되는데. 자, 학교에서 동물원까지 갔죠? 그러면 학교가 여기고 동물원이 여기예요. 그러면 둘 다 뭐가 같은 거냐? 거리 또는 이동거리가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하, 여기서 동일한 물리량은 이동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게 결국은 편입시험 문제도 읽혀져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속력이 다르지 뭐. 그죠?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요. 토끼랑 거북이랑 뛰어가는데 누가 일단은 앞서 나가요? 토끼. 왜? 빠르기가 빨라서 또는 속력이 빨라서. 그죠? 물리적으로는 빠르기가 다르다. 또 뭐가 달라요? 그치?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동일한 건 거리, 차이가 나는 건 빠르기와 시간이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리와 시간의 영어 표현 조금 잘렸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물리 용어는 뭐죠? 야! 거리. 야! 거리. 아, 칠판을 대면 꺼지나? 터치 스크린인가? 차이가 나는 거는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요 세 개의 용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논문을 쓴다고 가정하면 쓸 때마다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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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력, 속력, 속력이라고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기호 하나로 쓰는 게 편리해요? 기호 하나로 쓰는 게 편리하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임마. 네. 일단 이제 거리는요, 영어로 distance 또는 length라고 그래요. 이제 외워 두셔야 돼요. 이거 영어 단어는 선생님 뭐 토익 시간도 아닌데 이걸 왜 하세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영어 단어에서 기호를 만들어내니까요. 어떻게 만들어냈냐? 영어 단어의 첫 글자 있죠. 첫 글자가 그 물리량의 기호예요. 그러면은 거리가 영어로 뭐죠? distance잖아요. 그러면은 거리의 기호는 d가 되는 거예요. d. 그 다음에 길이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length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이의 기호는 l이 되는 거예요. 첫 글자.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 뭐 shift라든가 space라든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동한다는 개념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s라는 표현도 거리의 기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간 거랑 그 다음에 이만큼 간 거랑 어떻게 더 멀리 간 거예요?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누가 멀리 간 거예요? 그치? 후자가 더 멀리 간 거죠? 근데 내가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누가 더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갔을 때 나 되게 힘들어 라는 걸 표현을 할 때 그냥 와, 나 이만큼 걸었다? 그게 힘든지 안 힘든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5, 7이라고 쓰면 그게 키를 말하는 건지 몸무게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량을 표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크기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물리량이 거리인지 질량인지 알고 싶을 때는 뭘로 표현하느냐? 네, 단위로 표현하더라. 단위. 어떤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지는 단위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배운 거는 기호를 배웠습니다. 기호 배웠고 이제 뭐를 알아야겠어요? 단위를 알아야겠죠? 다 아시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미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시간의 영어 단어가 뭐예요? time. 그리고 그거의 첫 글자를 따서 기호는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라는 거고요. 역시나 얘도 나 10만큼 공부를 했어. 엄마 저 20만큼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엄마는 아이고 장하다. 아빠는 아이고 그게 뭐야? 2만은 해야지. 그럼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사실 뭐 2분이 될 수도 있고 네 2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단위가 필요하다.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라고 하죠. 초. 우리나라 말로 초. 네, 영어로는 세컨드라고 하더라. 이게 거리와 시간의 기호, 그 다음에 단위입니다. 그러면
단위란 무엇인가, 그리고 단위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단위를 썼었는데, 네. 계속 꺼지네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단위란 무엇인가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부끄러우니까요. 시작. 단위란 많고 적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 옆에 붙이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숨을 10 동안 참을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숨을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위가 없어서 알 수 없어요. 그게 10초라면은 얘는 폐활량이 너무 작죠? 근데 병원 가봐야 되고요. 10분이면 세계 챔피언이죠. 그죠? 거의 뭐 잠수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붙이는 초, 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라고 하더라. 그래서 단위를 붙이는 이유는 뭐다? 많고 적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단위를 쓰는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빠르기. 자, 아까 토끼 할 때 우리가 나왔던 단어가 물리량이 몇 가지였죠? 거리, 시간, 빠르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거리의 기호는 s, 그 다음에 distance, length,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그 기호는 time, t, 단위는 sec. 자, 이제 마지막 속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니? 나와라. 자, 속력. 그 다음 페이지. 자, 속력은요, 영어로 스피드 또는 벨로시티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단어는 스피드가 아니라 벨로시티예요. 그래서 기호는 뭐다? V다, V. V.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물리학에서 쓰는 단어는 물리 학문이다 보니 약간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한다 라는 거는 키네틱이라고 써요. 키네틱. 그래서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정적이다. 정적이다 이 단어 되게 어렵죠. 이거 대학생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알 수 있어요. 아니 정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유치원생은 모르겠지. 너 굉장히 정적이다 그러면 예? 예? 아저씨 뭐예요? 이러겠지. 이 단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영어 단어도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스태틱. 스태틱.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벨로시티라는 단어예요. 알고 계시고. 어쨌든 속력은 벨로시티, 기호는 첫 글자인 V.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를 빠르기라고 할 거냐.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6학년 때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빠르게 정의는. 이건 정의죠, 정의. 네, 뭐분의 뭐? 시간 변화량분의 네, 위치 변화 또는 거리 변화. 이렇게. 요게 정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은 단위는요. 이게 지 혼자 만들어졌어요?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들었어요?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들었죠? 그러면 당연히 단위도 두 개를 결합해 주시면 돼요. 요런 거 단위를 유도 단위라고 해요. 유도 단위. 두 개를 섞어서 만든 단위. 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세크. 그 다음에 미터.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 기호는 퍼라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3m per sec 또는 3m 나누기 1초는 뭘 뜻하느냐면은 1초 동안에 몇 미터요? 3m를 이동할 수 있는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초 동안에 얼마를 갈 수 있어요? 30m를 갈 수 있는 빠르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럼 물어볼까요? 1초에 10m를 가면 느린 거예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죠? 이럴 때는 100을 곱해주면 돼요. 아니 10을 곱해주면 돼요. 10을 곱하면 얘는 얼마가 나와요? 100m. 즉 100m를 10초 만에 주파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빠른 거예요. 가능해요? 우린 안 돼요. 그죠?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위의 모양이나 해석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은 속력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다루었던 거북이와 토끼에서 나오는 세 가지 물리량 뭐였죠? 시작. 이동 거리, 시간, 속력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우리가 빠르기라는 개념을 왜 만들어냈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토끼랑 거북이랑 시합을 하는데 뭐 단순히 뭐 토끼가 먼저 도달했다. 그러면 아 토끼가 빠르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토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10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갔나? 빨리 갔겠지 토끼니까.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갔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1분 만에 간 거예요. 누가 빠른 거예요? 거북이잖아요. 얘는 닌자 거북이인 거예요. 정말 거북인지 닌자 거북인지는 우리가 좀 상황을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10분 빠르네 라고 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럼 어떡하지 이런 경우는?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1m 동안에 아니 1초 동안에 10m를 가는 케이스와 또는 2초 동안에 12m를 가는 케이스. 두 개 중에 누가 더 빠르냐? 이거는 잘 들으세요. 누가 더 빠르냐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 또는 문학에서 비교라고 하죠. 비교. 비교는 밑도 끝도 없이 비교를 하면 돼요. 뭔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사랑 있죠. 추사랑.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올해. 그러면 걔가 저랑 격투기를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그런 비교는 너무 막무가내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체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헤매면은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요. 잘 들으세요. 1초 10m, 2초 12m 이건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맞춰줘야 돼. 맞춰주는 거는 내가 정하면 돼. 첫 번째,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맞춰주든가. 두 번째, 거리를 같은 거리로 맞춰주든가. 근데 우리가 비교하기 제일 쉬운 거는 시간이에요. 왜냐? 동시에 출발! 그 다음에 땅!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시간은 항상 똑같은 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시간을 똑같이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똑같이 했을 때 그러면 1초를 똑같이 해줍시다. 그러면 2초는 뭘로 바뀌죠? 1초로 바뀌면서 거리는 뭘로 바뀌어요? 6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초에 10m, 1초에 6m니까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른 거지. 그럼 이거를 이제 분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분수로 표현했을 때 10분의 1, 그 다음 얘는 분수로 표현할 때 6분의 1 이래 버리면 누가 더 커요? 6분의 1이 더 크잖아요. 지금 얘가 더 크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하, 기준은 어디에 집어넣어라?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넣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기준이 되는 거를 분모에 넣어라. 그러면은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량을 새롭게 만들 때는 이 기본적인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는 물리량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요. 이때 조합을 해서 나오는 이제 단위를 유도 단위라고 해요. 유도 단위. 따라해 보세요. 유도 단위. 그 다음에 물리량은 유도 물리량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유도 물리량. 그 다음에 유도 단위를 만드는 요 하나하나는 뭐라고 부르냐? 기본 단위라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기본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리량들은 뭐라고 부르냐? 기본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본 물리량은 7개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7개. 뭐 거리, 질량,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온도, 뭐 전류, 뭐 이렇게 7개 정도 딱 정해졌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물리량들이 200개, 3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편입에서는 몇 개까지 배우느냐? 한 150개까지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 150개가 공식이 되는 거죠. 공식. 얘도 공식이죠. 시간분의 거리.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비교를 할 때는 물리량이 몇 개가 등장한다? 2개가 등장하고, 그때 비교를 할 때는 비교하려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쓴다? 분모에 쓴다 라는 거예요. 적으세요. 두 현상을 비교할 때는 물리량도 2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두 현상을 비교할 때는 물리량도 2개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비교를 하려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느냐?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어디에 써라? 분모에 써준다. 기준이 되는 물리량을 분모에 써준다.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뭐라고 읽느냐 따라하세요. 1초 동안의 이동거리. 시작.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다시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이거를 단위 시간. 이거를 단위 시간이라고 읽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속력은 뭐와 뭘로 결합되어 있어요? 시간과 거리. 이때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 기준 물리량은 누구다? 시간.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분모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읽는다?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또 1초 동안의 이동거리라고 읽는다. 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수업 이해 잘 된다고 끄덕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근데 문제는 10시에 수업 끝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잘하는 건 알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다 적으셔야 돼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속력은 이제 뭘로 결합된 단위다? 시간과 거리라는 두 가지 물리량으로 결합된 단위이다. 그렇게 만들었고 이때 기준이 되는 물리량이 누구다? 시간. 그걸 어디에 쓴다? 분모에 쓴다.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또 하나 더. 1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리 공식들이 한 큐에 다 해석이 돼요. 자, 역학 배우고 그 다음 단어는 연력학이에요. 연력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압력이 나와요. 압력. 그래서 압력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 이건 여러분들 수업 자세가 좋아서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압력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프레스. 그래서 기호는 P예요, P. 이거는 뭐를 비교할 때 쓰는 거냐면은 힘을 비교할 때 많이 써요. 힘.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벅 때린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관자놀이를 탁 가격하는 거랑 어디가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이거죠, 이거. 뭐는 똑같지만 파워, 힘은 똑같죠. 힘, 폴스, 힘은 똑같아요. 근데 뭐에서 달라져요? 단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단면적.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압력인 거예요. 그럼 이때 기준은 뭐냐?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면적 용어로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에어리어. 그 다음에 서피스. 네, 뭐 스퀘어라고 해도 괜찮고. 그래서 대문자 A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 S로 쓰기도 하고 혼용해서 쓸 건데 오늘은 특별히 S가 마음에 드니까 S라고 합시다. 그럼 뭘 비교하는 거냐? 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주먹을 쥐고 때렸을 때가 면적은 2제곱미터, 힘은 10N. 그 다음에 이렇게 끄트머리로 했을 때 1제곱미터, 그 다음에 힘은 똑같이 10N. 누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쉬워요? 이거. 그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뭐예요?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면은 얘는 뭘로 바뀌어요? 1제곱미터에 대해서 얼마? 5N. 자, 이때 기준 되는 물리량은 어디에 쓴다? 분모에 쓴다. 분모에.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1제곱미터에 대해서 5N. 그 다음에 얘는 1제곱미터에 대해서 10N. 누가 커요? 이 크지? 그럼 얘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쉽다. 그때 그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압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읽는 방법까지 알아야 돼.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는다? 아까 똑같아요. 아까 뭐라고 읽었죠? 시작.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또는 1초당 이동거리. 얘는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단위 면적당 힘 또는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은 누구? 면적, 서피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50가지의 이제 유도 물리량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다 돼요. 그러면 개념 딱 보자마자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단위 땡땡당 땡땡이구나.
단위 땡땡당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위에 게 쓰는 게 비교 물리량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150까지 물리량은 다 이제 찾는 방법 이해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할 일은 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네. 진짜 뭐 로또 맞을 확률이 아닌 이상은 거북이와 토끼가 서로 경주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죠. 사는 것도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 경주하는 장면 또는 움직이는 장면은 뭐 아무래도 이런 거겠죠. 그죠? 우리 착한 순경님이 네, 이 어르신의 수레를 네,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또는 앞에서 차력쇼를 하는 그런 경우. 뭐 같은 맥락이죠. 물리적으로. 두 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때 철수와 영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철수는 할아버지의 수레를 대신 끌어들이고 자, 할아버지의 수레를 대신 밀어들이고 철수입니다. 철수. 알겠죠? 철수. 여자 경찰인데 남자 경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철수입니다. 그다음에 영희 지금 영희 같나요? 네, 철수 같은데 어쨌든 성별이 좀 안 맞아요. 영희가 고장난 자동차를 대신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철수가 미는 수레의 속력과 영희가 미는 자동차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자, 보세요. 0초일 때 철수의 속력은 얼마예요? 0m/s예요. 1초일 때는 10m/s. 엄청 빨라졌어요. 엄청 빠르다는 거 아셔야 돼. 왜? 1초에 10m는 10초에 100m니까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리고는 1초에 20m. 그죠? 우리 20대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빡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막 간 거예요, 지금. 3초에는 30m/s. 뭐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자, 0이 질 수 없죠? 0초에 0m/s, 1초에 5, 2초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봅시다. 점으로 찍어봅시다. 찍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시작. 점으로 찍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철수와 영희, 이 어처구니 없는 차력쇼 같은 상황. 또 비교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몇 개 실었어요? 몇 개예요? 그림 2개잖아요. 그림 2개면 뭘 하고 싶어요? 비교하고 싶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2개예요. 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 똑같은 건 없어요. 없고요. 차이가 나는 거는 질량이 다르죠. 수레가 무거워요? 차가 무거워요? 차가 무거워요. 그죠? 질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속도 변화율이 달라요. 보세요. 철수는 1초에 얼마씩 변화해요? 속도가? 10씩 변하는 거예요. 되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빡친 거죠. 영희는요? 5m/s밖에 못 변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따라하세요. 1초 동안 속도 변화량 시작. 또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다르다라고 찾아낼 수 있으시면 돼요. 이게 물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 가서 문제를 못 풀어내냐? 이 기본을 연습을 안 했던 거예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다음 또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철수가 힘이 더 세요? 영희가 힘이 더 세요?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영희가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수가 힘이 세겠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철수가 힘이 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 나는 거 대답할 수 있으실 때 첫째, 뭐가 다르다? 질량. 둘째, 뭐가 다르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시작.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시작. 뭐뭐당이 들어가면은 분모에 그걸 넣어야 돼요? 분자에 넣어야 돼요? 분모에 넣으라 그랬잖아 아까. 뭐뭐당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1초 동안에 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간 거고 그 동안에 속도 변화니까 얘는 어디에 넣어라? 분자에 넣어라 라고
술술술술 물리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150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acceleration. 아, 이게 너무 길어서 헷갈리는데. 네, 혹시 철자 틀리면 알아서 수정하세요. 가속도죠, 가속도. 여러분들 아버님이 자동차 몰 때 옆차가 추월해서 지나가면은 뭘 밟아요? 갑자기 흥분하셔서 악셀 밟죠? 저 자식이? 이러면서 그죠? 네. 그 악셀이 엑셀러레이션이죠. 그래서 이게 엑셀러레이션의 정의다, 정의.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1초 동안에 2m/s씩 변하던 놈이 엑셀을 더 밟으면 3m/s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을 밟는다는 거는 뭐를 달리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속도와 변화율을 달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적어보세요. 우리가 엑셀을 밟는다라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를 차이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을 밟는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를 다르게 두겠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를 차등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물리량이 뭐만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무게나 질량 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이게 뭐죠? 세 글자로 가속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힘.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왜 가속도냐? 네, 속도가 뭐 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 가! 라고 한다. 여기서 가는 go away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 플러스, 증가한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가속도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힘. 그럼 논문 쓸 때 뭐 말끝마다 질량, 뭐 가속도, 힘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냥 기호로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기호로. 그래서 기호를 알아봅시다. 자, 기호. 영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자, acceleration L이 하나네요. 두 개 아니었어요. 아까 잘못 썼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기호는 A. 그 다음에 정의는 T분의 V. 네. 글자가 작으니까요.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는 뭐냐? 속도의 변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안 써먹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기호는 우리가 그리스에서 뭐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죠? 델타. 이건 대문자 델타예요. 소문자 델타는 네, 요게 소문자 델타. 근데 물리에서 델타는 어떤 의미? 변화량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내가 10살에서 여러분들 나이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학생. 작년에 몇 살이셨어요? 21. 작년에 21살. 올해는요? 22살 된 거죠. 그러면 나이의 변화량은? 1살. 그죠? 뭐에서 뭘 뺀 거죠? 나중 물리량 빼기 처음 물리량. 시작. 나중 물리량 빼기 처음 물리량. 그래서 변화량은 뭐라고 하냐면은 final minus initial. 이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얘는 맞는 표현이다, 물리적으로 틀린 거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함정으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달려갈 때 막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속력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가시다가 뒷차가 추월하니까 이 자식이 악셀을 꽝 밟아서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출발 상태를 보면은 뭐 하고 있다가 출발해요?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얘를 뭘로 날려라? 그렇지. 얘를 0으로 날려라.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남아요? T분의 V 파이널이 돼요. 즉 이게 다시 만들어져요. 아까 이거 틀린 거라 그랬죠? 맞는 예외가 있어. 언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따라하세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초속도가 0일 때. 그때 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단위는 속력의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단위가 되더라.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실제로 많이 쓰냐면은 자동차 좋아하세요? 우리 남학생들이라서 자동차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동차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사고 싶어요? 어떤 자동차? 부가티. 부가티 갖고 왔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갖고 싶은 우리 남학생들 자동차 부가티, 페라리, 포르쉐 이렇게 나오더라고. 갖고 왔는데요. 이 스포츠카들의 특징은 처음에 신호등 바뀌고 나서 악셀을 밟았을 때 시속 100km가 되는 소위 말하는 제로백, 제로에서 100까지 가는 이걸 제로백이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100이에요? 백인데 그죠? 하여튼 이거 100이래요 100.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0에서 100km까지 혹시나 나중에 야 너 제로백이 뭔지 알아? 제로에서 10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웃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100의 100이 아니에요. 어쨌든 의미는 100이에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그게 얼마냐? 얘는 2.5초, 얘는 2.4초, 얘는 2.2초. 엄청 빠르죠? 그죠? 1초, 2초, 그러면 시속 100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1초당 속도 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백은 물리적으로 뭘 뜻하는 거다? 가속도를 뜻하는 거다. 가속도.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하여튼 이게 편집이 약간 앞뒤로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 자, 그 다음에 퀴즈. 위에 예에서 철수의 수레와 영희의 고장난 수레 자동차의 가속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자, 이제 가속도 정의 알았잖아요. 따라서요.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 시작. 다시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 그러면은 아까 자동차 그 차력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차력쇼. 차력쇼. 자, 이 차력쇼에서 철수의 가속도는 1초에 얼마? 10m/s 해놨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 10m/s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희는요. 1초에 얼마? 5m/s니까요. 얘는 5m/s 제곱이 가속도다. 그럼 가속도는 누가 커요? 철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야. 어디까지 간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둘 다, 두 개 중에 제로 빼기 더 짧은 건 누구일까요? 철수 영희. 철수. 왜냐면 속도가 엄청 빨리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금방 100 되죠, 100. 제로 100 되는 거예요. 그죠? 자, 5번 힘의 영어 단어는 그 전에 여기 하나 지금 지나간 게 요거 지나갔다. 질량과 무게. 여러분들 무게하고 질량이 이제 좀 다른데 요거를 많이 좀 헷갈려 하셔서 가지고 7페이지. 7페이지. 잠깐만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7페이지. 무게와 질량. 우리 그 여자친구 사귀면 맨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뭐 집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죠? 뭐부터 물어봐요? 너 몸무게 얼마니? 뭐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아우 뭐 얄미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무게 사실은 질량하고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 말인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 있긴 해요. 또 여러분들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질량은요 매스라고 합니다. 매스 외워두시면 되고 무게는요 웨이트라고 그래요. 웨이트. 이거 언제 많이 써요? 헬스 할 때 많이 쓰죠. 뭐 웨이트를 늘렸다 이러잖아요. 그게 무게를 늘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호는 매스의 M 그 다음에 웨이트의 W. 근데 보통 W보다는 요거 많이 써요. 요거 뭐라고 읽어요? 오메가. 요거는 대문자 오메가. 이렇게 기호는 많이 이렇게 오메가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단위. 질량의 단위가요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의 단위는 뉴턴이에요. 뉴턴은 미리 조금 앞당겨서 말씀드리면은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
선생님 그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물리에서 뭐예요? 질량이라고 불러요. 너 몇 킬로야? 질량이 얼마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힘을 얘기해요. 힘. 어떤 힘? 어떤 힘?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너 무게가 얼마니? 물어보면은 사실은 계산을 하셔야 돼. 내가 받는 중력이 얼마냐면 계산을 하셔야 돼. 중력 가속도 9.8 곱해가지고. 알겠죠? 그게 다르다.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시험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무겁다라는 거는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행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래비티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사과의 질량은 지구와 달에서 동일하지만은 사과의 무게는 사과의 질량은 지구랑 달에서 동일해요. 왜냐면은 사과가 보통 0.5kg 정도 돼요, 보통. 그러면은 그 0.5kg를 이제 갖고 가면은 0.5kg가 아니라 얼마더라? 100g? 0.1kg? 0.1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에 있으나 달에 있으나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구에 있으나 달에 있으나 뭐가 달라지냐면은 무게는 달라진다고 봐요. 물리에서. 무게가 뭐니까? 시작. 행성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지구랑 달이랑 누가 더 많이 당겨요? 지구. 그래서 지구에서는 무게가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달에서 무게는 되게 작아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아까 중력은 질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 저기 무게는 네,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무게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는 지구가 당기는 힘을 무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힘이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 힘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로 force예요, force. 파워는 뭐예요? 파워. 슈퍼 파워. 맨날 개그 콘서트에서 슈퍼 파워 하잖아요. 그거는 일의 능률이에요. 파워는 일의 능률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의 능률. 두 글자로. 일률. 두 글자로 일률. 이거 다 아셔야 돼. 그러면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의 1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초 동안에 12의 1을 했어요. 누가 능률이 좋아요? 누가 사장님이 이뻐라 하겠어요? 1초 동안에 10의 1을 한 게. 왜? 얘는요. 기준이 누구? 기준은 이제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고쳐준다? 1초에 대해서 얼마? 6의 2다. 이렇게 고쳐준다. 그러면 얘가 월등히 크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의 능률 또는 일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일률. 기호는 P. 그렇지. 잘한다. 그다음에 정의. 얘는 뭘 비교할 때 쓰는 거다? 시간에 대해서 얼마 일을 했는지 비교할 때 쓰는 거다. 근데 지금 뭐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간. 걔는 분, 뭐로 들어가니까 T. 그죠? 그다음에 뭘 비교한 거예요? 일의 양. 일. 영어로 뭐죠? work.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150개 다 만드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힘. 영어로 뭐예요? force. 파워는 일률이라고 하더라. 다르다, 전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기호는 뭘? force의 첫 글자.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 정의. 힘의 정의. 이거는 뉴턴이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힘이라는 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이렇게 깡패한테 맞으면은 아파. 힘 세네. 이게 끝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정의하지? 해서 뉴턴이 정의한 거는 F 이퀄 다 같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MA죠, MA. 그래서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거를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죠, 공리. 엄마는 자식을 사랑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를 키워서 노후 보장을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 왜?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당연한 거죠. 이런 거를 공리라고 그러죠. 얘도 공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뉴턴이 몇 번째로 만든 법칙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름이 뭐다? 시작. 뉴턴 제2법칙이더라. 그러면 선생님 F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F는 자기 단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를 혼합해서 만든 유도 단위예요. 혼합해서 만든 유도 물리량이야. 그러면 그때 단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든다? 각각을 써라. 킬로그램,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각각 써라 라는 거예요. 몇 개예요? 1, 2, 3. 단위가 3개, 3개. 3개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거 어떻게 간단하게 쓰지? 또 이제 또 짱구를 굴려요. 그래서 나왔는 게 그래. 뉴턴의 업적을 기리 위해서 n이라고 쓰고 이거를 뉴턴이라고 읽자. 라고 된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kg의 수레가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려면은 6N의 힘으로 밀어야 된다.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내가 2kg짜리 수레가 있는데 이거를 차력쇼를 해. 그래서 3m/s 제곱으로 점점 빨라졌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무조건 얼마의 힘을 줘야 돼? 6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아이작 뉴턴. 뉴턴 이야기 좀 꿀꿀한데 해드리면 그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릴 적에 이혼해가지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각자 사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좀 자라서 약간 이제 정서가 완벽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네. 약간 그 뭐라고 하지? 편집증?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게 집중해서 만들어냈겠죠. 뉴턴 법칙을. 그죠? 근데 이 사람 업적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으로 알고 있지만 뭐가 또 정말 중요한 업적이냐면 미적 만든 거. 미적 만든 사람. 물론 라이프니츠가 먼저냐 뉴턴이 먼저냐 뭐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어쨌든 미적을 만든 2명 중에 1명.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빛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광학이라 그래. 아까 우리 물리 그 세부 단어 알려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그치, 역학. 뉴턴 역학, 고전 역학. 그 다음에 아우 더워. 열역학. 안 보여. 전자기. 불 켜야지.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응애. 뭐죠? 파동. 파동의 4가지. 줄, 물, 소리, 빛. 시작. 근데 줄, 물, 소리 얘네들하고 빛 중에 누가 더 좀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 나요? 크리스마스 때, 그죠? 뭐 이렇게 막 빛이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뭐 그런, 그죠? 빛 그러면 왠지 좀 성스럽잖아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거를 광학이라 그래. 근데 광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3가지. 선생님, 근데 광학에서 업적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건 이거. 빛은 몇 가지 색깔로 돼 있다? 7가지. 외워보세요. 시작. 빨주, 노초, 파, 남보. 그걸 말한 사람이 뉴턴.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 퀴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kg의 수레를 20N의 힘으로 일정하게 밀었다. 수레의 가속도는 자, 형광펜으로 4kg에다가 형광펜을 줄 빡 치세요. 다음 시간부터 형광펜 색깔별로 5개 들고 다니세요. 4kg 빡 줄 치시고 20N 그 다음에 힘 줄 빡 치시고 그 다음에 가속도 빡 줄 치시고. 자, 이게 실제로 편입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래? 라는 거예요. 못 풀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왠지 알아요? 밤에 못 잤거든요. 전날. 밤에 못 잤거든. 잠이 오겠어요? 못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도 안 돼요. 부모도 못 알아봐. 앞에서 막 인사하고 있으면 누구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막 아니면 뭐 징징 울고 막. 그런 멘탈에서 이걸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지.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익혀야 돼. 적으세요.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눈 뜨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암만 물리 잘하더라도요. 시험장 가서 하나도 못 풀어요. 결국 이거 멘탈 싸움이에요. 따라하세요. 물리 문제 푸는 법. 따라하세요. 스텝 1. 질문을 파악한다. 따라하세요. 스텝 2. 관련 공식을 연상한다. 공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 법칙. 자, 갑시다. 질문이 뭐예요? 질문은 뭐예요? 가속도는 이게 질문이에요. 그죠? 질문 찾는 방법은 알겠죠? 이건 설명 안 해주셔도 되죠? 그죠? 아, 얘가 질문이구나. 그죠? 뭐만 있으면 돼요? 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질문은 가속도구나. 아, 이걸 왜 강조하냐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뭔지를 자각하지 않고 손부터 나가. 절대 안 돼요. 망해요. 질문이 뭔지를 먼저 자각하셔야 돼. 두 번째, 뭘 연상하시오? 관련 공식을 연상하시오.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가속도의 정의. 델타 T분의 델타 V. 그죠? 근데 여기 눈 뜨고 보더라도, 내가 물어볼게. 델타 V가 뭐의 변화다? 델타 V는 속도 변화. 눈 뜨고 보더라도 속도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 이걸로 풀 수 없구나. 그 다음, 가속도와 관련된 법칙으로 가야 돼. 가속도와 관련된 법칙이 뭔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야, 내가 더 잘 싸운다? 아니야, 내가 더 잘 싸운다. 그거 뭐 뭘로 판단해요? 뭐 싸워 보든가 아니면 태권도를 몇 년 동안 했는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은 어떤 공식을 쓸 거냐? 사실 공식이 하나만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유사 공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식 당연히 외우시고 대신에 공식을 판단하는 근거는 제시된 물리량. 따라서요. 제시된 물리량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된 상황에서 판단한다. 따라서요. 제시된 상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시작. 그러면은 제시된 물리량, 제시된 상황을 좀 보자고요. 제시된 물리량이 뭐죠? 4kg이죠. 이렇게 쓰면은 공식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들 공식을 뭘로 외웠어요? 단어로 외웠어요? 기호로 외웠어요? 공식을 기호로 외웠잖아. 그래서 이거 4kg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다가 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사소한 팁이 시험장에서 급박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지언니 믿습니까? 원래. 그 다음에 힘 F. 그 다음에 가속도는 A. 끝났죠? 안 떠올리면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시작. F equal MA.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F equal MA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땡땡땡 A는 뭐가 돼요? M분의 F 이렇게.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 F equal MA에서 그 다음에 A는 M분의 F라고 건너가지 않아요. 바로 A는 M분의 F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숙달이 되면. 알겠죠? 그게 실력이라고 하죠. M 얼마요? 4kg. F는요? 20N. 그래서 얼마요? 5 뉴턴 퍼 킬로그램. 단위가 뭐죠? 단위는요. 원래 뉴턴의 단위가 뭐냐면은 원래 뉴턴의 단위는 질량과 가속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질량이 떨어지니까요. 네, 답은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못 푸는 사람이 이공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여기서 푸는 거를 조금씩 연습을 해야 이 지금 문장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이게 보통 막 10개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연습을 언제부터 하자고요?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자고. 가급적이면 언제 하자고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하자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온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중력의 공식이 뭔가요? 라는 얘기를 좀 합시다. 선생님 카메라 몇 분 돌아갔죠? 알겠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1시간 넘으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10분 쉬었다가 중력이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